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겨울방학인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약 700시간을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인강 하나당 러닝타임을 1시간씩 잡으면 수학은 중학개념부터 듣는다 해도 선택 과목까지는 거뜬히 끝낼 수 있으며 국어는 강기본이나 1클래스 같은 기본 강의에 더불어 5개년 기출 1회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희망에 부풀어 겨울방학을 불태워야겠다 생각하는 학생이 많지만 반이 반도 못 끝낼 가능성이 정배입니다. 이게 되려면 하루에 10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도 이렇게 하면 금방 물리죠. 오늘은 겨울방학 때 해야 할 공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달라 불편할 수 있어도 끝까지 보시면 납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겨울방학 공부법 같은 영상을 보면 이거 끝내라 저거 끝내라고만 할 뿐 정작 겨울방학이 중요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 고2와 고3의 경계선에 위치하기에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학에 감이 있다면 경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원과 직선을 만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접하는 상황을 보죠.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2개가 되고 조금만 내려가면 만나는 점이 0가 되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기준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겨울방학을 넘어 고3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비교의 영향에 있습니다. 애매하니 조금 더 자세하게 로직을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지 자연스레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럼 인간인 이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와 친구의 격차를 인식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암기 속도나 이해 속도보다 진도를 빼는 속도가 높아지고 결국 기초공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통수학까지 개념을 끝내고 입학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내 계획이 공통수학 유형서를 푸는 거였다면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친구가 미적분을 풀고 있다면 과연 내 속도대로 공부가 가능할까요? 학생마다 하루에 암기가 가능한 용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수학 개념은 전에 배웠던 게 머리에 남아있어야 다음 내용을 수월하게 배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학 한 강, 국어 한 강, 복습 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수학 3강으로 늘리면 뇌가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요컨대 겨울방학이라는 경계선을 넘으면 의식하지 않아도 비교를 하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스스로의 스탯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게임으로 비유하면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캐릭터로 근접전을 한다면 금방 죽고 맙니다. 또 스킬의 쿨타임이 긴데 장기전을 한다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 상대 캐릭터가 어떻든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싸우는 게 가능하죠. 만약 내가 기껏해야 하루 비문학 세 지문을 읽으면 녹초가 되는데 갑자기 수학을 줄이고 비문학 20지문을 푼다고 하면 학습효과가 있을까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강의에서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지 못해 하루 한 강만 들어도 3시간이 지나는데 하루에 2강씩 들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당연히 안 오릅니다. 그래서 내 스탯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 하는데 경계선인 겨울방학이 최적의 시기죠.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 자유로우니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끝낼지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가령 국어 기본 강의를 3회독한다거나 수학 개념서를 완벽히 하고 기출 1회독을 한다는 식인데 이게 지켜질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이건 시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저주는 시간이 남아돌수록 공부보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짜는데 열중하는 겁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에 오히려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지는 것과 비슷한 결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방학의 계획이 강기본 한강 시발점 한강 딱불용 문법 3강 이런 식이라면 강기본 한강이 끝난 시점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강의나 후기를 찾아보고 다시 계획을 점검하고 어차피 계획도 다시 만들었겠다. 내일부터 빡세게 해야지 하는 패턴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강보다 현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계획은 안 지켜지니 짜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많은데 계획은 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니 내가 매일 계획이 바뀌어도 당연한 이치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가 나중 학기 중에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죠. 차선책으로 지켜지지 않을 진도보다는 내 스탯을 올리고 측정하는 걸 겨울방학의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스탯이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흔히 순공 시간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보다는 연속 공부 시간이 중요합니다. 30분씩 10세트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쉬지 않고 쭉 3시간 공부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물론 최적의 공부 시간이랍시고 50분씩 공부하고 10분을 쉬라고 알려주는 영상이 많은데 수능장에서는 100분 동안 꼼짝없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죠. 그리고 이건 엄연히 재능의 영역이며 연습을 통해 훈련을 해야 하는 영역이죠. 따라서 처음에는 연속적으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시간을 올려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은 10시간이지만 이건 제 기준이기에 이거의 3분의 1인 3시간까지는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세트 수를 늘려서 순공 시간을 늘리면 되죠. 아침 3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혹은 아침 5시간, 점심 4시간을 추천드리는데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의 과목별 최소한으로 끝내면 좋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베 기준으로 수학은 중학수학과 공통수학 개념, 국어는 문학개념과 고전책 한 권, 영어는 영어 단어집 1회독과 기초형 문법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원래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개념 공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기출만 풀어도 1등급이 나온다는 말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설양치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건 수능의 난이도가 괴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개월의 기적이라고 나중 가서 양치기를 마음먹어도 성적을 올리는 학생이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1회차만 풀어도 머리가 뻐근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연속 공부 시간과 순공 시간 스탯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수능은 고시나 전문직 시험과 비교해도 난이도가 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인간 커리만 잘 따라가고 기출만 잘 분석하면 1등급이 나온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 비해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이죠. 머리로 찍어 누르지 못한다면 양으로 찍어 눌러야 하고 양으로 찍어 누르지 못한다면 매일의 습관으로 찍어 누르라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며 하찮은 학파에 들어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